영상이 좀 안 좋습니다. 자, 가다가요.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저기서 저 차가 좀 버벅거리고 있네요. 왼쪽에 있는 차가요. 좀 가. 뭐 하는 거야? 자, 지나가는데, 뭐가 덜컹했네? 아파트 진입로에서. 뭘 밟은 것 같아요. 뭐야? 어? 뭐가 덜컹해서 내려보니까, 다시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자, 여기서 저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저 차가 버벅거리고 있어요. 빨리 좀 가지. 자, 맞은편 차 한 대 지나가고, 저 차 뒤로 후진하고, 그리고, 자, 여기서 빨리 가. 아이, 참. 그런데 여기 사람이 누워있어요. 횡단보도 살짝 옆에. 예. 다시 찾으려면 찾기 힘들어요. 저 차가 버벅거리고요. 여기에서 맞은편에 차 오죠. 예. 그리고, 저 차가 나를 위해서 불을 꺼주죠. 그래, 알았어. 내가 지나갈게. 그래,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 역과했습니다. 자,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다가 4%, 잘못 없다가 96%.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안 했다? 근데 그건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죠. 누워있는 사람 보행자가 아니에요. 설령 횡단보도 위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했어도 그건 횡단보도 사고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부딪혔을 때가 횡단보도 사고예요. 보이겠습니까, 저게? 안 보이죠? 한문철 TV 그래도 가끔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인다고 뻔히 아시죠? 아니, 블랙박스는 나보다 위에 있고 위에 앞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저 뒤에서 다시 볼까요? 예. 여기서 네, 여기.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이거요. 이거 안 보인다는 거는 이걸로 하면 되죠. 안경 블랙박스. 운전석에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분석하잖아요. 아이고, 여긴 표가 없네. 예.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자동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블랙박스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보이죠. 여기 있으면 보여요. 여기 있으면 보여요. 여기 좀 보여요. 사람 눈은 여기 있죠? 요 사이. 요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 들어있으면 안 보여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박차 잘못 없어야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상을 오픈하고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해줄까 봐. 사망사고인가? 아내분이 글을 올리셨군요. 예, 남편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사망은 아니군요. 예, 사망은 아니고 많이 다친 상황이네요. 근데 영상 공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 치료받고 계시고요.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이 영상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영상 공개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예, 변호사님 유튜브에 나오는 사례는 누워있던 취객, 누워있던 사람 이런 건 다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취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워있던 사람, 네, 그런 거는 찾아보셨대요. 누워있는 사람이 대체로 취객이라서 제가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분석 요청도 네, 할 생각입니다. 형사합의 후, 일단 형사합의 후 무죄 주장하겠습니다. 추후에 상황이 좋지 않아 정식 기소될 경우에 변호사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군요. 형사합의는 하고 무죄 주장하겠습니다. 근데 기소돼야만 나오는 거네요. 다치신 분도 한 집의 가장이시고 그 가족분들도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에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운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올해 5월 달에요. 운전자분이 옛날 건가요? 이분이 저한테 올려주셨던 처음 거.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처음에 저한테 질문이에요. 아내분께서. 가족들 한 명씩 업그레이드된 DB 운전자로 갈아타고 있던 중에 가족분들 순차적으로 이제 아들 먼저, 그다음 딸, 그다음 아빠 거 먼저 해드리시죠. 이게 업그레이드된 DB 운전자 보험이 한문철 초기 대응 플랜 있잖아요.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근데 아직까지 아빠는 그게 안 됐네요. 빨리 남편 보험 바꿔주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되고 가족들, 지인들 모두 급히 이 사고 이후로 다 바꾸셨대요. 예. 이렇게 미루고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 밤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 대응 플랜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사고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되어 계시면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큰 사고라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야 될 때는 예전 보험으로 그건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종합보험이죠. 예, 종합보험으로 민사는 종합보험은 다 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형사합의금과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죠. 자, 이 사건은 지금 이분께서요 합의하고 형사합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 주장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누워있던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면은 말을 못하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합의는 의식이 있는 내 스스로가 나 저 사람 처벌을 원치 않아. 이게 합의입니다. 그건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식물인간은 아니죠. 가족이 합의하는 거죠. 그건 사망사고일 때 가족이 합의하는 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식물인간이면은 식물인간과 합의한 것은 단순한 정상 참작 사유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검사들 중에 일부는 가족이 합의한 것도 그냥 합의한 걸로 쳐서 그냥 공소권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던 사람이 식물인간이면은 법원 단계에서 정상 참작이죠. 네. 그런데 의식이 있으면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식물인간이면은 합의하더라도 법원에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검사에 따라서 합의됐네 끝 이럴 수가 있어요. 공소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또 의식이 있으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 처음에는 식물인간 될 것 같다가 나중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운이 안 좋고 그러니까 네, 제가 합의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공소권 없으면 무죄 다툼 못 해요. 공소권이 있어야 무죄 다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상해 사고는 무조건 형사이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아니, 중상해는 일단은 형사이권 되죠. 형사이권 돼서 법원으로 가더라도 운전자 잘못 없으면 무죄 선고되는 거죠. 또는 검사가 무혐의 하든가. 무혐의 무죄는 공소권이 있을 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고요. 공소권이 없으면은 잘못했냐 안 했냐 유무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중상해다. 근데
피해자, 다친 사람의 본인 의사로 합의가 됐다. 그럼 공소권이 없어져요. 그럼 무혐의, 내 무죄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어서 형사합의를 자기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피해자랑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달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했다. 보행인이 횡단 중 사고다. 경찰 조사 중 그렇게 적혀 있다. 사고 유형은 차대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 이해 장소, 통상도로 횡단으로 되어 있다. 횡단 중이라고? 누워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누워있던 사람은 횡단 중이라고 그렇게 기록해놓은 거, 이것 때문에 불이익되진 않을까요? 아유, 누워있잖아요. 거기 블랙박스에 보니까 누워있더만요. 예. 보험사에서 뭐라고 해야 뜨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설명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누워있던 사람 술에 취해 있었나요? 몇 살인가요? 50대 중후반인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셨고 사고 후에 의식은 없고 중얼중얼 하셨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불이건 처리될 거랍니다. 예. 그러면 중상해는 아니란 얘기네요. 공소권이 없으니까. 공소권이 없어서 불이건. 그리고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를 나눌 뿐이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거다. 근데 시간이 10시 35분이라고 돼 있어서 블랙박스에 보니까 10시 44분이네 그랬더니 아유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냥 35분을 합시다. 5분 경으로 합시다. 예, 시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해가 뜰 시간이냐 해 뜨기 전이냐 해가 진 이후냐 해 지기 전이냐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이외에는 뭐 시간은 몇 분 정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신고했느냐 그래서 주변에 대여섯 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고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에 그 다음 상황 진술하라 그래서 황색 전멸 등의 좌회전 기다려다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한 대 버벅거리고 있어서 그 차 때문에 신경 쓰였고 또 맞은편 차가 한 대 와서 차량 불빛 때문에 시야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중요치 않대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누워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앞에 있던 차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중간중간 질문에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넘어진 사람 왜 못 보고 갈았나요? 역과했나요? 본인이 생각해도 전방 주시 못한 잘못이 있죠?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사람을 역과했죠? 그래서 저는 아니 횡단보도 아니다. 횡단보도 거기 흰색선 벗어난 데 있다. 최초에 오신 분한테도 그렇게 최초에 출동한 경찰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 블랙박스도 봐라. 흰색선 바깥 아니냐 했더니 그럼 횡단보도 부근으로 쓸게. 또 저는 과실이 없다 생각한다. 저거 누구도 못 피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조사관의 언성이 높아졌대요. 그러면 선생님은 본인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 네. 이게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진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일부 조사관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사망사고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잘못 없다는 거죠? 아니, 이걸 못 보고서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쓸까요? 조서에 써줘요? 예, 써주십시오.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 내 잘못, 사람이 죽었는데 내 잘못이 없다 쓰면 조서에 올라가면 검사,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괘씸한 반성을 안 하고 괘씸죄적인 데 갖고 나중에 구속되거나 실형선고 될 수 있는데 알았어요. 타핑 칠게요. 잠깐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비슷하네요. 경찰이 보기에는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잘못한 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처음에는 좌회전 대기한 것을 일시정지 했다고 생각해서 일시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관은 횡단보도 앞에 또 섰어야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그러는 거죠. 안 보이는 누워있어서 안 보이는 그때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진술을 마치고 진술서와 서류들의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상대방 감정 건드리지 마세요. 감정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횡단보도 벗어났네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흰색선이 아니군요. 또 하나는 걷는 사람이 아니라 누워 있었군요.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많이 다치셔서 5월 10일 사고 난 후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계시다 일반 병실로 오시고 8월 9일에 한방병원에서 재활 치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25점 부과됐습니다. 자, 범칙금 내고 민사 합의하고 형사 합의하면 끝나는 걸까요?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경찰관이 3달이 지났는데 의사한테 확인했더니 중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것 같아요. 중상이면 합의해 오라고 그래요. 합의 안 하면 재판에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범칙금 부과했다는 것은 중상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그 다음에 3주 이상일 때 15점입니다. 민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형사합의? 아니요, 이제 형사합의가 없어요. 중상이 아니니까. 자, 우선 형사합의는요, 사망사고, 중상해, 중대법규 위반. 그럴 때가 이제 형사합의 여부가 이제 검토되는 거죠. 이거는 12대 중과실도 아니고요. 중상해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 없습니다. 범칙금 내느냐 마느냐만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요. 만약 이 사건이 중상해인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면 더 좀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경찰관이 그래요? 아니 누구 씨는 홍길동 씨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불안하죠. 예. 그럴 때 혼자 가면 이렇게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이럴 때 변호사랑 같이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게 초기 대응 플랜인데 다른 가족들은 초기 대응 플랜을 했는데 남편분만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싹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죠? 민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거고 범칙금을 내야 될까요? 범칙금 내면 안 됩니다. 범칙금 내면 내가 유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 지키지 못했구나. 내 잘못이 인정하는 겁니다. 범칙금 거부하시고 즉결심판 받겠다고 그러세요. 불박차 한번 없애야 됩니다. 경찰이 불박차 잘못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중상에도 벗어났으니까 방송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방송에 설명해 주세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경찰관이 감정 거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남편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경찰이 횡단보도 지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데 근데요. 아니 황색 전멸 등에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 했는데 횡단보도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면 좋겠지만 거기 횡단보도 지나기 전에 안 멈추기 잘못한 건가요? 아니 거기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하더라도 안 보여서 누워있는 사람 안 보여서 역시 사고는 나잖아요. 사람 보였으면 안 갔겠죠. 처음에는 중상해 사고는 변호사님이 중상해 사고는 형사권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남편의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고 불이권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중상해 사고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예,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상해 아니. 중상해는 범칙금이 아니에요. 범칙금은 공소권 없을 때. 네, 예컨대 무단횡단 사람 어디 그냥 툭 쳐서 다리가 좀 이렇게 삐거나 또는 뭐 부러지거나. 네, 그럴 때는 이제 범칙금 부과하잖아요. 기소되는 사건, 공소권 있는 사건은 범칙금 부과 안 합니다. 근데 또 저는 처음에는 불박 영상을 보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디 놓인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수십 번 돌려봤더니요, 주치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근데 수십 번 보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왜 걸어가는 모습을 왜 못 봤느냐 그래서 유죄 받을까 걱정됩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조사관께서는 남편에게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는데요. 조사관은 누워있는 사람 못 봤느냐 그 얘기한 거죠. 예. 횡단보도 앞에 섰더라면 볼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봤느냐 이런 얘기한 거로 네,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을 언제 하셨나요? 8월 29일. 어제. 오늘 8월 30일이에요. 어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이런. 나는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 찾았는데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예, 수십 번 돌려보니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맞은편의 차량, 버벅거리고 있던 차량, 지나가는 차량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전혀 안 보였다고 합니다. 또 유리도 썬팅이 아주 약한 거래요. 네, 앞유리창도 이거 썬팅 했어 안 했어? 한 50%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숨은 그림을 찾아보겠습니다. 야,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요. 저 차는, 자, 지금 사람이 비틀거려요. 자, 이때 이제 쏙 들어갔죠, 사람 뒤로. 차는 서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 보일까요, 저게? 자, 여기서, 여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 불빛, 또 여기서 오는 차의 불빛,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게 내 눈에 들어올까요? 인도에 저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오다가, 지금 내가 저 인도를 신경 쓰나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지. 자, 차 뒤로 가, 저 비틀하고, 비틀거리는 것도 요 차 지나가서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딱, 블랙박스에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운전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요 차에 가려서. 이분도 저 차가 1차 사고 낸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저 차는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서 있어요. 불 꺼요.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예. 이때 넘어진, 예. 이때. 아주 걸어온 사람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이게 걱정이에요. 저 사람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처음에 못 봤는데 수십 번 보니까 보이더래요. 남편한테 그때, 사람이 걸어왔다고? 나 못 봤는데? 자, 지금 딱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어떻습니까? 이걸 감안했을 때, 블랙박스를 수십 번 보니까, 뒤에, 아내가 찾으셨어요. 야, 숨은 그림 진짜 어렵게 찾았어요. 아마 담당 조사관 저 보면, 여기 있네. 이미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먼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없었대요. 저는 담당 조사관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정시재판 청구 때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소권 없어서 운전자 보험 관계없어요. 걸어오던 사람이 쓰러진 거죠. 예, 저도 나중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범칙금 부과한다는 건 중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형사합의 필요 없이 보험처리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극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합의가 필요하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면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자, 종합적으로 봐서 운전을 할 때는 전혀 안 보였다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아까 한 분은 불박차 잘못 있다고 그러셨어요. 블랙박스는 여기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본 게 아니라 찍힌 거죠. 운전자 뒤에서 저게 보이겠어요? 100%가 잘못 없다. 범칙금 내지 마시고요. 즉결심판 가세요. 근데 즉결심판 가면은 판사가 이 영상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너 잘 안 보이네요. 아유, 기각.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판사가 영상만 보면은 무죄 선고하는 게 옳겠죠. 그런데 저 사건 도로교통단에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끼고요. 근데 지금 경찰이 어차피 뭐 그냥 범칙금 사하니까 범칙금 내가 끝내 이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망사고였거나 식물인간 사고였으면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걸 끼고 전문가의 실험을 해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에 도움을 받아서요. 그래서 먼저 안 보인다는 것을 해서 봐라. 우리가 해보니까 안 보이더라. 그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 그럼 거기서 똑같이 안 보인다고 나오. 이건 안 보여요. 예.
제가 이런 사고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감정서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저는 안 보입니다. 잘못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더라도 형사비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에요.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근데 만약에 환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만약에 심근인간 상태였다면, 중상해였다면, 또는 사망사고였다면 정말 답답할 뻔하셨죠. 처음부터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 같이 입회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궁금할 때마다 그때그때 도움받을 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저한테 혹시 이거 영상 공개되면은 또 저쪽에 또 이렇게 형사합의할 때 불이익 당할까 봐 처음에 무척 조심하시고 저랑 주고받은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또 설령 그 사람이 보였다 하더라도 보였다 차 뒤로 와서 걸어간 줄 알지 거기 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뜯다 지나갔겠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설령 저 사람이 아까 건너간 사람이 보였다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지나갈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보였어도 잘못이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운전자 보험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 운전자 보험은 막상 사고 나면 별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제가 작년 10월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보험사들이 따라왔어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기 대응 플랜 꼭 필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 다치신 피해자분 빨리 좋아지셔서 지금 재활 치료받고 계시다는데요.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0070, 16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